저희 둘째 아이가 어릴 때 마법사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저 나이 때 갖고 있는 꿈이 평생을 가져갈 소중한 추억일 텐데 저 소중한 것들을 좀 지켜주고 싶다. 옷을 통해서 아이의 그런 동심들이 잘 승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차게 되었습니다. 마법 같은 아동 패션 오즈키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철용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옷은 아이의 가능성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 굳이 8살 아이한테 18살 애처럼 입히는 거는 맞지가 않다 생각하거든요. 나이에 맞는 그 순수함은 지키고 그런 것들이 다 옷으로 표현이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든 침낭이고요. 기존에 있는 침낭들을 살펴보니까 불편한 요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걸어 다닐 수도 있고 팔도 있고 그 디자인도 예쁘고 뭐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판매가 이제 막 시작이 됐거든요. 모든 고객들이 바라잖아요. 제품을 고를 때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유익하고 당연히 있어야 될 제품인데 사람들이 고민을 들여서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들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심은 통한다고 우리가 이런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다 알아봐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할 때의 욕심은 딱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당시 이제 용돈이 10만 원이었는데 월 10만 원을 벌자. 지금 매출은 올해 한 100억 조금 넘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고객 인지도 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뭐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저희 고객 서비스 팀 이름이 와우팀이거든요. 고객이 와, 니네들은 이름까지 해줘? 고객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주는 게 그게 진정한 고객 서비스라 생각하거든요. 배송비는 당연히 무료해야 되고 하자가 아니더라도 반품도 무료로 받아야 된다. 손실이라면 손실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고객 서비스 비용도 마케팅 비용보다는 저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객들은 만족하면 저 프로는 정말 좋아 얘기를 해주잖아요. 비용이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브랜드, 내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겠다 그러면 자사몰을 구성하게 났습니다. 입점몰드 같은 경우에는 공제권 바깥에 있거든요.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바를 알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사몰을 만들어서 그걸 키워나갈 경우에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다양한 이벤트 다 하면서 키울 수가 있지 않나.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 뭔가 선물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선물을 여는 순간 나이 60이 되었어도 잊지 않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 기억을 해보자. 이 제품 출시하고 모든 직원들이 이것만 준비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를 하거든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법 같은 아동 패션 오즈키즈의 최철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주위에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저희 브랜드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세 가지와 변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것 세 가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창업 계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전세자금 사기를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부업할 것이 뭐가 있을까 대형 서점 부업 코너를 서성거리다가 옥션 성공을 위한 10계명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을 탐독을 한 뒤에 한 달 용돈 10만 원 중 남은 3만 원으로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만원짜리 아동모자 3개를 사서 옥션에 등록하면서 첫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태동기라서 운 좋게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2006년도에 간이 사업자를 내고 본격적인 창업에 나섰습니다. 당시 사입, 상당, 배송, 아내가 곁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었는데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뒤 중국에서 무역 대행을 하는 등 몇 가지 경험을 쌓은 뒤에 2010년도에 법인 설립 후 오즈키즈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 브랜드를 만든 지도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다방면에 걸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창업한 2000년 중반만 하더라도 PC 중심의 쇼핑이었고 입찰 방식의 입점몰 광고와 네이버 키워드 광고, MD와의 유다관계 등이 핵심 경쟁력이었던 시대였습니다. 2010년부터 7, 8년간 모바일 환경의 소셜 커머스 시대에는 모바일 최적화로 전환되는 이슈와 함께 확실하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 채널 특성상 대량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지나 최근 3, 4년 동안에는 SNS 중심의 미디어 커머스가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선 시대의 마케팅과는 달리 미디어 커머스 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의 능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과, 통계학. 사람을 이해하는 인문학과, 사람의 행동을 트래킹하고 분석하는 통계학이 마케팅의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페이스북에 광고 소재 하나를 걸더라도 유저들의 공감과 재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잘 기획해야 합니다.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공급자 위주로 일방향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매를 검토하는 고객 관점에서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역시 과거처럼 모델 사진만 나열할 것이 아니다. 고객들이 보다 손쉽게 구매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소구점을 더 세심하게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쇼핑 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브랜드를 비교하고 꼼꼼하게 장점을 따지는 합리적인 쇼핑보다는 회사 업무로 지친 상태로 지하철 퇴근길이나 육아에서 잠시 해방되는 한밤중 짜투리 시간에 잠깐 쇼핑을 하는 경우가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쇼핑보다는 감성적인 쇼핑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변화에 반쳐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제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마케팅 방향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학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모든 활동이 추적 및 측정이 가능합니다. 막연한 직감보다는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메인 화면 진열과 광고 상품 선정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페24에서 제공해주는 세라 실시간 분석 툴은 정말 유용하고 제대로 만든 훌륭한 툴입니다. 특히 ESPV, 클릭 가치는 저희 쇼핑몰에서 상품 진열 순서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네이버 등의 광고 소재 개발에는 로아스와 CTR, CPM 등을 고려하고 최근에 생긴 네이버 GFA 같은 디스플레이 광고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해 성과를 분석합니다. 구글, 유튜브, 카카오, 그리고 크리테오 등 리타게팅 광고는 다양한 광고 구자를 통해 효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성과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내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마케팅과 함께 SCM 역시 저희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SCM은 제품 기획 단계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최적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품을 기획하고 시장 조사를 한 뒤에 샘플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내 품평회를 통해서 생산을 많이 할지 적게 할지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서 판매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진 재고가 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품을 기획하고 시장 조사한 뒤에 샘플을 제작하고 그리고 프리오더를 통해서 판매량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때 프리오더는 해외 바이어들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하게 생산을 하고 그리고 판매를 한 뒤에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완판을 시키고 그리고 재고 없이 SCM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읽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 도구 역시 저희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측정을 하고 분석한 뒤에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을 하고 이 과정을 기록하고 전 직원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데는 시간과 인력과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과거에는 수작업 기록과 직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의사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디지털 업무 도구를 활용해서 누구나 합리적이고 고도화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변화했습니다. 오즈키즈는 각종 데이터 수집과 측정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화시켰습니다. 분석은 AP라고 저희 내부에서 부르는 양식을 통해 1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예측은 토토라는 저희 내부 예측 플랫폼을 통해서 역시 판매량을 추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 기록과 프로젝트 진행은 트렐로를 활용해서 기획부터 판매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커뮤니티는 잔디라는 채팅 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도 저희가 변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제품을 개발하는 저희의 자세입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 반드시 고객의 불편에서 힌트를 얻을 것. 제품은 언제나 고객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나날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저희 브랜드가 개발했거나 현재 개발 중인 세 가지 아이템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콕 문화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층간소음 매터 전문 기업인 꿈비와 함께 콜라보를 통해 정말 확실한 성능을 갖춘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를 개발해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 아주 인기리에 판매 중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숲속 캠핑이 유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 왜 예쁘고 실용적인 아동 침낭은 없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걸 고민을 하다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아동 침낭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제 막 출시가 되어서 판매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싱싱이 킥보드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유아 킥보드를 타다가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모습을 보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희 제품 디자인팀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 출시가 예정되는데 혹시라도 킥보드를 타는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분들이 오즈키즈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오즈키즈가 만드니까 역시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그 마음가짐, 그것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기업 문화 역시 계속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최고의 스펙을 갖춘 인재는 대기업이나 외국계 회사에 먼저 지원을 하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그런 인재보다는 진짜 능력자가 될 무한한 가능성을 갖춘 인재로 중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실력으로 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고 실력을 키우려는 성장의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즈키즈의 대표적인 성장 관련 문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보드판입니다. 격주로 열리는 팀 회의 시간에 2주 동안 새롭게 배운 지식을 정리해 기록해서 다 함께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다 보면 자꾸 뒤로 밀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성장 보드판을 약 1년 반 전부터 시행했는데 직원들의 업무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기능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이 있을 정도로 성장을 자극하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독서 포럼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4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격주마다 책을 읽고 금요일마다 조별로 나눠서 북토크를 진행합니다. 직무개발, 자기개발, 인문,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인데 책 읽는 자체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독서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성장 문화가 뿌리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최고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독서가 지식 습득의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매주 금요일 내시택은 5년 근속자 한 달 휴가, 2년에 한 번씩 해외 워크샵, 지각데이, 인센티브 등 오적 퀴즈만의 다양한 복지는 결국 팀원 개개인의 역량 향상이 뒤따라줘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배우고 성장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기업 문화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더라도 꼭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오적퀴즈라는 브랜드가 존재하는 이유는 절대 변하지 않을 가치입니다. 우리 브랜드를 통해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 이러한 진심만큼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제품을 만들고 사진을 찍고 웹 디자인을 하고 상품을 등록합니다. 마케팅을 하고 상담을 한 뒤에 제품 포장을 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객에게 와, 이 브랜드 정말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센터의 이름도 단순히 CS팀이 아니라 와우팀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 팀원들이 오적퀴즈라는 공간을 통해서 유쾌한 경험을 해나가고 그 속에서 놀라운 성취감을 느끼고 동료들과 유대의식을 가지며 퇴근할 때 오늘 하루도 꽤 의미있게 보냈다는 그러한 충만감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열정적으로 하루 일과를 마친 후 편안하게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 세상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데 내가 뭔가 기여를 했구나. 그 기분 좋은 확신 속에서 잠자리에 들고 싶습니다. 이것만큼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저희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고객들에게 변함없는 브랜드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데 자사몰 중심의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적퀴즈 자사몰이 6월 달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성장할 정도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시는 여러 대표님께서도 변해야 할 것은 빠르게 바꾸어 나가시고 그리고 지켜야 할 가치는 끝까지 지켜나가시면서 코로나19가 단순히 전화위복의 작은 기회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변화시켜 큰 도약에 성공해 나중에 코로나19가 천재 일류의 기회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더욱더 성장하시는 계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종업계 판매자 대비 아이템 경쟁력, 차별화 요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이템 경쟁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어떤 작은 한 카테고리에서라도 1위를 하거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 이 브랜드 하면 이거지라는 인지를 고객들에게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 되거든요. 차별화 요소는 제품 기획부터 최종 서비스까지 각 단계에 걸쳐서 창업자나 또는 회사의 멤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조금씩 잘라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품인지, 디자인인지, 마케팅인지, 이미지인지, 영상인지, 아니면 배송을 잘하거나 고객 서비스가 좋거나 혹은 속도가 빠른지. 그래서 어떤 한 지점에서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점을 찾은 뒤에 그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고 그것을 결국은 브랜드의 경쟁력으로 삼으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들이 이 브랜드, 이 사이트는 이러한 특징이 있지라면서 조금씩 기억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비수기 매출 감소에 따른 대비 방안이 있을까요? 대표님은 매출 하락이나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매출 하락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문제를 쪼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디자인이 문제인지, 품질이 문제인지, 컨텐츠가 문제인지, 아니면 마케팅이 문제인가?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 아니면 우리 조직 내부의 맨파워가 문제인가? 혹시라도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씩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내부의 문제이지만 가끔은 코로나19처럼 외부 환경이 변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위에 잘 되는 회사들을 살펴보면서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점을 빠르게 변화시켜서 이 변화에 맞춰 나갈지 그것을 체크해서 조직 내에 변화를 일으켜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문제를 푼다는 말과 동일하고 봅니다. 일을 잘 한다는 것은 문제를 잘 푼다는 뜻이고 일을 잘 하는 조직은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더 문제를 잘 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다 함께 문제를 잘 푸는 그런 조직을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